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HMM 그리고 동국제강, 경기 민감주 대표 종목들이죠.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MM 차트를 보시면 여기 적은 거래량에도 상승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거래량 상승 반등을 하고 있고, HMM이 여기서 하락하기 전에 상승을 주도했던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시면 HMM을 끌어올렸던 주포는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흔들리는 시장에서,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 있죠. 8월 초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끼워 맞춘 듯한 그런 모습이죠. 이평선들이 펼쳐지다가 지금 거의 수렴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린다는 증거겠죠. 마음이 편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투자 계획이 있다면은 HMM을 더 보유하면서 지켜볼 건데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7월 말 8월 초 이렇게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 뉴스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적인 문제죠. 외부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컸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시점, 자산 매입 축소.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늦어질 것 같다, 또 빨라질 것 같다, 또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시장을 계속 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투자 계획이라든지 처음에 HMM을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들어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흔들릴 것 같죠? 관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파월의 메시지, 노동시장만 조건 충족하면 테이퍼링이 시작하겠다.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변수는 주식시장의 변수는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변수들이 계속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델타 변이,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테이퍼링 시점은 11월 또 12월 전망을 하고 있다. 계속 시장을 흔들어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외부적인 분위기. 하지만 또 미국 시장이 또 안도를 했다고 하는군요. 미국 증시 안도. 그러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흔들어주는 부분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대응만 잘하면 되겠죠. 대응. 뭐 예를 들면은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신용 거래 안 한다든지, 또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 마음이 만약이라도 흔들렸다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겠죠. 무겁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멀리 가기 위해서는 비중을 좀 줄여서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겠죠. 대응을.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는 이렇게 또 뉴스에서 또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도 주간 2.4% 올라서 거래를 마쳤다. 미리 매를 맞았죠. 8월 초에. 그래서 뚜껑을 탁 열어서 금리가 인상이 딱 되면 시장에 충격이 올 줄 알았는데 이미 매를 맞았기 때문에 주가가 종합주가지수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델타 변이 등 기존 변수 영향 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스권 흐름, 금리 영향 따라 경기 민감주 등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도 보면 주식의 시세가 계속 뉴스를 만들어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하면 한 발 넣고 너무 휘둘리고, 주식의 시세가 이런 식으로 좋게 나오면 좋은 뉴스가 나오고, 시세가
횡보 하락 조정이면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 투자 철학, 투자 계획이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방송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주식 격언, 또 주식 시세의 원리,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자. 적은 금액으로 장기 투자를 해보자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 이러한 뉴스들, 내부 뉴스, 외부 뉴스 참고만 하고 정말 투자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살펴봐야 되겠죠. 해운주입니다. 해운주.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해운 운임지수 살펴보겠습니다. SCFI 좋습니다.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BDI가 상승 잘 하고 있다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또 횡보를 했을까요? 이 BDI 지수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대형선 운임지수, 중형선, 소형선 다 합쳐서 이 BDI가 산출이 된다고 보죠. 그러면 대형선 케이프 운임지수가 좀 꺾였네요. 대형선 운임지수가 좀 꺾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중형선 파나막스 크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수프라막스 상승 추세를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좋아 보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들어왔을 확률이 있죠. 100%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세력이 왜 이걸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외국인 세력, 어떤 기관 세력이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 운임지수와 관련해서 그리고 해운업황과 관련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주별로 위클리죠. 주간 시장 분석 보고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트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보니까 제목도 달아놓고 했습니다. 외환시장도 분석해놨고 이자율, 시장 동향, 다우존스하고 상하이 지수 이렇게 다 해놓고 건화물이죠. 드라이벌크 건화물 보시면 동향들을 보시면 운임지수 동향들을 보면 대부분 다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태평양 쪽, 대서양 쪽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20년 8월, 올해 2월, 21년 8월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가가 실적을 앞서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눈에 보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얘들보다 먼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왜 참고를 해야 되느냐?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 큰 흐름. 이러한 주가가 먼저 움직이니까 얘들이 상승을 하더라도 주가가 만약 계속 대시세를 분출을 하고 꺾여서 내려가는데도 얘들은 더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구간에서 얘가 꺾여서 내려가는데 꺾여서 내려가다 보면 얘도 해운 운임지수들이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 있겠죠. 그런 구간들이 확인이 되면 매도 시점을 잡으면 되겠죠.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탁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할 때 보면 주식 격언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식 격언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식 격언을 보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러죠. 무릎. 그러면 대서양 쪽 운임지수 예를 들면 무릎입니다. 하락 추세에 있다가 상승하는 구간, 상승 반등 구간에서 무릎
무릎 지점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 무릎 지점 잡고 대시세를 낼 때 보면 오랫동안 상승을 한다 그랬죠.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출렁출렁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봉 한 개에서 바로 하락하는 경우는 드물다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100%는 없으니까. 그러면 무릎에서 사서 이 지점에, 이 부근에 온다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힘든 게 뭐냐? 이러한 구간에서 오면 실적들이 좋다고 계속 보도가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못합니다. 희망의 벽을 타고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여기 내려오는 이런 구간, 아무래도 실적을 알려주는 운임지수도 꺾이겠죠. 얘들은 후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지표들은 투자 판단을 위해서 참고해야 되는 참고 자료입니다. 이러한 실적 지표들, 그리고 주식 시세 원리, 주식 격은 총망라해서 마지막에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추세가 꺾여서 하락하는 구간에서 손이 매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훈련하다 보면 됩니다. 좀 더 이 HM 운임주소와 관련해서 해운 시황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읽어보시면 조금씩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냥 막연하게 광고를 보고 아니면 지인들의 구전을 듣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수익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러한 부분들도 공부다. 케이프입니다. 케이프 써있죠? 케이프. 여기서 보여드린 케이프. 발틱 케이프입니다. 케이프. 배의 크기. 큰 대형 화물선입니다.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의 항만 운영 차질이 선박 공급을 지속 제한하는 한편 호주, 브라질 등 주요 항로의 수요 유입 증가로 케이프 평균 용선료 배를 빌려주면 뭐 돈 받는 거겠죠. 용선료는 한 주간 약 1만 불 급등. BDI는 2010년 5월 이후 최고치 기록. 중국 항만 케이프 채선은 전주 대비 15척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7월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선박 공급 차질 지속. 어떤 항구에 화물을 이제 배에다 실어야 되는데 화물이 너무 많고 배는 또 많이 항구 쪽에 몰려와 있으니까 제때 그 배가 화물을 실지를 못한다는 거죠. 채선입니다. 채선. 이 채선 같은 거 모를 때 검색하면 되겠죠. 제가 검색 한번 해봤습니다. 선박이 항만의 수용 능력 이상으로 초과 입항하여 선박이 항구 밖에서 하역 작업 순서를 기다리는 상태. 채선. 좀 지연된다는 거죠. 화물을 실는 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모르면 바로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용어 알고 대략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베일이 아니고 발레입니다. 발레. 브라질 철광석 광산. 발레의 철광석 공급 능력 회복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도 대서양 중심의 강세장 연출. 대서양 중심의 강세장 연출. 대서양. 아틀란틱. 대서양. 케이프. 약간 청록색. 케이프. 이렇게.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보고서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철광석 수요는 정부의 철강 생산 감축 정책 및 주요 산업 지표 둔화로 추가 위축. 중국 1월 7월 주택
투자 및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대비 2.3%포인트, 3.2%포인트가 둔화됐다. 8월 19일 국제 철광석 가격은 전일 대비 약 20달러 폭락하며 일간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철강 가격도 수요 부진 우려로 낙폭을 확대하여 7월 말 톤당 1,500위안 수준을 회복했던 중국 제철소들의 철강 마진 생산 마진도 톤당 500에서 600위안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올 하반기 철강석 수요 부진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광석 메이저 수출업체 들의 공급 능력 회복 및 선박 공급 차질로 고운임 신황이 지속될 것 같다. 이 부분. 예. 철광석 가격은 떨어질 수 있지만 고운임 시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등 주요 항만의 최선 선박 공급 상황이 현재 시황의 최대 변수이므로 주시 요망한다. 그래서 운임지수, 특히나 해운주 관련해서는 운임지수는 투자하실 때 필히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도 여기에 시황 분석 보고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파나막스 크기도 케이프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상승하고 있다. 수프라막스 소형 화물선도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 보고서에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해운주, 조선주, 철강주 투자한다. 이런 분석들 쭉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국제 유가 얘기도 나오고요. 원료 유가 얘기도 나오고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한번 나오네요. SCFI. 또 용선지수. 용선지수는 조금 주춤하네요. 항로별 운임지수. 이런 식으로. 시장 동향 쭉 나옵니다. 이제 HMM의 옛날 주가 추이처럼 이렇게 대시세를 냈을 때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을 때 만약에 이러한 해운 운임지수 동향 분석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꺾이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될 때를 알려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서두 부분에 말씀드린 그런 이런 실적과 관련된 지수 그리고 지표 이런 분석 보고서 또 주식 시세 원리, 주식 격언 이런 거를 종합해서 마지막에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판단은 투자자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로 이런 말씀들을 다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잘 내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성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운임지수라든지 분석 보고서 보면 선봉량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다 검색하면 다 알 수 있고요. 또 물동량, 컨테이너선의 출입량. 결국 물동량 이런 경우에는 바다 위에 배가 얼마나 많이 떠다니느냐, 적게 떠다니느냐에 따라서 물동량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선복, 또 선복은 뭐냐? 방금 전에 알려드린 최선은 뭐냐? 이렇게 조금씩 보고서를 보면서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이렇게 검색을 해가면서 계속 공부하는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HMM 주식 시세 원리도 종합할 때 참고 자료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시세 주식 시장은 반복이 된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머리, 양쪽 어깨 꺾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에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제가 동국제강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또 자세한 걸 하려니까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동국제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국제강도 좋아 보입니다. HMM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외국인들 강도가 매수 강도가 좀 더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보세요. 여기 많이 안 팔았어요. 동국제강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관 투자자가 주포입니다. 주포. 동국제강을 이렇게 끌어올린 메이저 세력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조금씩 조정하고 흘러내리는데도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은 팔았는데 많이 안 팔았습니다. 안 좋으면 팔았을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안 좋았으면 팔았을 건데. 동국제강을 끌어올린 메이저 세력인 기관이 많이 안 팔았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동국제강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국제강 역시 참고해야 될 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철강석 가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강석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쭉 흘러내릴 줄 알았는데 반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죠. 계속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지나가 봐야 알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둘지 마라. 반등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 영역이 철강 제품이잖아요. 동국제강의 아킬레스였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 브라질 제철소가 적자였답니다. 그래서 너무 돈을 많이 쏟아부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얘가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CSP라는 회사, 제철소, 포스코와 동국제강 세계 최대 철강석 회사인 브라질 발레가, 여기에서 아까 발레 얘기 나왔었죠. 발레, 여기 발레, 이 발레, 발레 철강석 회사입니다. 유명한 철강석 회사인데 이 세 개 회사가 지분율은 발레가 50%, 동국제강이 30%, 포스코가 20%. 그 CSP를 통해서 수건 사업이었던 고로에 진출한 동국제강이 CSP 경영권을 주도권을 쥐고 있다. 제철소잖아요, 제철소. 그러니까 철강 가격에 따라서 철강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 이 회사 실적도 좋아지는 거고 결국 지분을 많이 투자한 동국제강이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동국제강은 철강석 동향을 꼭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뉴스를 준비를 했고요. 시간을 내서 이 뉴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중간에 뭐 슬래브라든지 또 철강 제품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식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낯선 단어들이 나옵니다. 슬래브, 그죠? 슬래브라든지 또 철 스크랩 얘기 나옵니다. 철 스크랩, 철 스크랩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철 스크랩은 뭐 철강석 연료탄과 함께 철강 산업의 3대 원료다. 전기로 제강공법에서 철 스크랩이 또 주요 원료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또 열연강판 얘기가 나옵니다. 열연강판은 또 이러한 부분이구나. 슬래브를 고온으로 가열한 뒤 누르고 느려서 두께를 얇게 만든 강판, 열연강판. 그리고 여기에서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재가공해서 나온 제품을 내경강판. 이 내경강판이 또 어디에 또 사용되느냐? 클릭해서 보면 자동차용 강판, 강관제, 건축자재 등에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동국제강 주가가 실적을 먼저 앞서가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실적에서 영향을 주는 이런 철강 제품들 가격은 또 어떨까?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영역을 넓혀가면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국제강 역시 경기민감주 실적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시세 원리, 이것도 시세 원리죠. 일봉 철강석 가격 뭐 조금 하락했지만
최강 제품들 계속 잘 팔리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주식 시세의 원리죠.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 들어오고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더 조정하는 기간이 길었다. 이런 시세의 원리. 그리고 주도주의 특징, 주도주의 특징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상승하는 기간. 원봉은 없다 그랬죠. 원봉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이러한 구간에서 적어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는 하지 않겠죠.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급등해서 좀 조정했을 때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여기 이 가격 대비해서 여기 오면 많이 저렴해 보이니까. 그런데 계속 흘러내려 버리니까 여기서 보세요. 121선을 깨버리니까 무서워서 매도가 많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 꼭 공부도 필요하고 투자 훈련도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주식 종목 소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종목 소개도 중요합니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중에 오를 종목들을 미리 사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유연한 부분, 유연함을 가져야 되고 주식시장을 크게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들도 계속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주 위주로 방송을 하고 주식 종목 소개 방송을 하는 이유도 시각을 계속 넓혀야 되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전무였습니다.